이전 강의에 이어서 기본 데이터형 외에 또 C샵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지금과 같은 이 바형이 있습니다. 바형이요. 이 바형을요, 암시적 데이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또 이 바라는 거는 또 자바를 한 학생들은 아마 요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C샵은 C와 자바와 C++의 장점을 전부 다 본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라는 부분, 또 자바에서 또 유용하게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바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형은 어떻습니까? int하고 변수를 선언함을 통해서 이 변수의 데이터 값의 유효 범위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바형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그 변수의 데이터형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처음 대입되는, 그렇죠? 여기에 나오듯이 대입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데이터형이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형은 나중에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변수형을 내가 일일이 int 플로트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형도 쓸 수 없는 예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널 값으로 초기화하는 경우. 널 값은 어떻습니까? 정의되지 않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형을 이 바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매개 변수 사용하지 못합니다. 매개 변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함수의 어떤 값을 복사하거나 어떤 대입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는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다? 로컬 변수로만 사용할 수 있지, 어떤 클래스의 멤버, 그렇죠? 생성해서 써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초기화하는 경우, 앞에서는 int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아니라 만약 int에서 요 표현 가능하죠. 이건 뭐 C든 C++든 간에 다 우리가 썼던 그런 예이죠. 하지만 이 바형을 쓰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초기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형과 관련된 그런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형의 변수의 데이터가 분명한 값으로 선언과 초기화를 한 후에 두 값을 더한 결과를 출력해 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형은 뭐 프로그래머 따라서 또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분명한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C샵 문법에는 있긴 있대. 프로그래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는 분명하게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명시해 놓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귀찮은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바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쓸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C샵의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런 그 바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거는 이런 거 나중에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러면 그 처음 초기화되는 데이터가 뭔가 라는 부분을 쫓아가야 되죠. 예, 그것을 이제 알고자 하는 부분이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데이터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형 변수의 데이터가 분명한 값으로 선언과 초기화를 한 후에 그냥 두 값을 더해서 실제로 바의 본질적인 의미를 본 소스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여기 바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14, 요거 F. 만약에 요거 F가 없으면은 어떤 식이 됩니까? 더블형으로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F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플로트형입니다. 그쵸? 예, 플로트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로트형이기 때문에 10.0F. 그 다음에 플로트형과 플로트형을 더해서 플로트형으로 저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3.14와 10.0F 했기 때문에 13.14가 이제 실제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잘 보세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출력하고자 할 때 여기다 어떻습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니까 F 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 2, 3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소수점 이하 그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더한 그 값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3.14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온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억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 2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죠.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있지만 요 첫째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1까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을 잠시 2로 제가 바꿔볼게요. 2로 바꾸고 제가 실행하면은 그 출력 값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죠. 10.12 해서 요 둘째 자리까지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윈도우 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직접 쓰기보다는 지금 현재 콘솔 형태로서 요런 부분들을 요 부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출력되는 값이 얼마인지 검증하고자 할 때 주로 많이 쓰니까요. 요런 표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널러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당장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형 옆에 물음표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데이터형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무슨 값? 널 값을 허용하는 그런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걸 썼었는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샵에서는 이제 널러블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형, 그래서 0, 1, 2, 3, 4, 3.14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장할 수 있는 그 값 외에 어떤 값? 바로 우리가 쓰는 이 널이라고 하는 이 값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그 허용 범위를 늘려놓은 것이죠. 예, 그와 같은 그 형을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널러블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널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형, 그래서 널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형은 어떤 데이터형이 있습니까? 주로 어떻습니까? 기본 데이터형이죠. 그렇죠? 데이터형이고, 그 다음에 주로 기본 데이터형은 무엇을 저장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값을 저장하죠.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형이 널러블형으로 우리가 그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널 값을 허용한다. 즉, 널 값을 저장한다. 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널 값은 우리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널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널이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변수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또는 비교 용도로 또는 뒤에서 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될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그 항목 안에 값이 없으면 널 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널로 표현이 되죠. 그랬을 때 그 널을 받아왔잖아요. 받아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지 않고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에러가 나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널러블형이란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널러블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사용 형식은 이렇습니다.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int, 플로트 이런 형을 씁니다. 근데 이 물음표를 바로 붙여서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형태에 있다고 해서 C샵 어려워, C샵 특별한 언어야,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진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 좀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빠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int형 변수가 0, 1, 2, 마이너스 4 이런 값들 저장하는데 무엇을 저장할 수 있다? 널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울형입니다. 부울형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부울형은 여기 나오듯이 true, false라고 하는 그 값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널이라는 것을 표시해줌을 통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널, 그렇죠? 이 널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부라고 하는 이 널러블형을 선언함으로 통해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값 형태는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되죠. true, false, null. 그렇죠. 근데 이 널은 뭐 계산하거나 이런 용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전부 에러 표시가 납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널러블형을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기존의 그 어떤 제공되는 메서드 외에 좀 추가되는 메서드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C 언어에서 int형 하면은 이제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만 생각하고 그 데이터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부터는 이 int 하게 되면 이 int는 하나의 객체라고 했었죠. 객체의 구성 요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뭡니까? 멤버 변수와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좀 더 폭넓은 어떤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변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은 좀 더 파워풀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러블형에도 선언하게 되면은 기존에 제공해주는 그런 메서드 외에 has value라든가 value라고 하는 이런 그 변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겠지만 has value에는 true, false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값을 통해서 만약에 이 int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서 만약에 4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값이 저장되어 있죠. 즉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를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null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false라는 값을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는 그 값을 또한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value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value까지는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어떻습니까? 변수명 자체가 출력도 할 수 있고 그 변수명을 통해서 입력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has value 정도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거나 할 때도 쓰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로 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null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그렇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널러블형을 선언하고 뭐 판독해 보자라고 했는데 판독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값을 가지고 있냐, 널 값을 가지고 있냐, 즉 뭡니까? 비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C, C++, 자바에서 쓰는 것 모두 다 비교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죠? if문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같을 경우는 이것이고 틀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지 않다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바나 C나 C++가 다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해도 C#은 우리가 차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언어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에서 int하고 요거 물음표 있네요. 자, 그럼 널 값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넘버1에다가 널 값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들어가죠. has value 했을 때 이 넘버라고 하는 것은 정수의 값 외에 지금 널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false이기 때문에 널 값 요걸 출력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에다가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널 값을 출력하는지. 자, 널 값은 어떻습니까? 정의되지 않는 값이죠. 하기 때문에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도 그 널 값이란 것 자체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 F 눌러서 실행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 널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널값이란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널값 출력하니까 출력이 됩니까? 안 되죠. 정의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변환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변환 부분요, 데이터형 자체에서도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클래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C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내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작성하기보다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잘 가져와서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 부분은 지금 콘솔형 뿐만 아니라 윈도우 폰, 네트워크까지 다 사용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 부분은 좀 명확히 해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변환 보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입니다. 가장 모든 그 데이터형 중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toSt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toString은요, 현재의 값을 무엇으로? 문자열로 바꿔준 것이죠. 그렇죠? 문자열로. 자, 문자열로 바꿔주면 이 문자열로 변환된 것을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윈도우 폰 안에서는 그런 그 숫자를 우리가 출력하고자 할 때 또 문자열로 우리가 또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문자열을 또 잘라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정수값을 잘라내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수값을 잘라낼 때 무엇으로? 문자열로 변환해서 잘라내고 그 값을 다시 무엇으로? 숫자로 바꾸면은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toString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스요. 그래서 이 파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파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자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뭐 int, 뭐 플로트 해당 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변수의 값을 문자열로 바꿨다고 하면 그 문자열을 다시 이런 기본 데이터형으로 된 그런 값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또는 converter to int32, 그 다음 싱글,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vert라고 하는 요것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convert를 이용하게 되면은 점을 찍으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뭡니까? 싱글은 뭐다? 플로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플로트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정수값을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CTS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이런 INT형은 뭐다, 또 플로트형은 또 뭐 이런 뭐 싱글이 있다, 뭐 이런 거 좀 잘 알아둬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 메서드를 모든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메서드들이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CTS의 몇몇 가지 타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C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데이터 변환은 끝입니다. 네. 장담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값을 변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파스하고 요거의 차이점은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 기본 데이터형에서 제공되는 그런 형태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그런 메서드들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코드로 옮겨본 그 예를 보면서 지금 학습한 이 변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변환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스 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int value 1에서 127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7이라는 것을 문자열로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자,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형이 있죠.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value하고 점 누르니까 뭐가 나오더라? toString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점을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to 맨 하단에 있죠. 예, 여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하단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 하단에 나오죠.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 되죠.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열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자열로 바꾼
그 str1을 이제 출력하면은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r1에는 127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컨버트. 그 다음에 컨버트.에서 이것은 분명히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이 컨버트에 있는 to int32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무슨 메서드에 되어 있다? 정적 메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뭐 컨버트 자체가 이제 스태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서 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스태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런 것까지 지금부터 연상을 해서 쭉 진행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7이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int32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alue2는 int형 데이터형입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127이 출력될 것이고, 자, 3.14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이기 때문에 이게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바꿀 때 float.pass 하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convert.to single, 그죠? single을 통해서 변환을 해도 무방하겠죠. 예, 그래서 뭐 요거를 쓰셔도 무방하고요. 이것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float로 변환해서 쓰고 출력을 하게 되면 3.14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C샵에서 제공되는 지금 어떻습니까? 클래스를 배우는 거죠. 클래스의 메서드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컨트롤 F에서 실행하니까 지금과 같이 127, 3.14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